팥은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으로 곡물 중에 작은 보석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특별한 효능이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 심지어 풍성한 머리까지 아낌없이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능이 다양한 팥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팥의 특별한 효능부터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보약과도 같은 최고의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붉은색의 팥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한방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는데요. 배에 물이 차는 복수나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신통한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자주 부어서 고생하는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인데요. 이러한 팥이 당뇨병 예방에도 특별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팥의 특별한 효능 첫 번째는 당뇨병 치료와 예방입니다.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은 당뇨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65세 이상 3명 중 2명이 당뇨 진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뇨에는 바나바 추출물이나 코큐텐 같은 영양소가 좋은 효과를 내는데요. 하지만 당뇨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음식물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몸이 이것을 감지하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혈당이 피 속에 남아 있으면 결국엔 인슐린 분비도 잘 되지 않고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몸속의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는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식이섬유입니다. 팥에는 식이섬유가 100g 중 15g으로 특히 풍부한데요. 사과의 10배, 삶은 양배추의 6배가 넘습니다. 팥을 먹게 되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올리는 성분들과 섞이면서 느리게 흡수되도록 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고혈당으로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탄수화물이나 단 것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되실 때는 따뜻한 팥차 한 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친구분들과 말하다 보면 예전과 달리 단어가 빨리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팥이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팥의 특별한 효능 두 번째는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입니다. 예전보다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심해지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의학고서인 동의보감에는 팥에 대해서 자양과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잘 누게 하고 피를 잘 돌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잘 돌게 한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팥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덕분에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팥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은 뇌와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치매 예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엽산도 가득 담고 있는데요. 영국의 의학 전문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시니어분들이 엽산 영양제를 복용하면 뇌의 인지기능,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가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부작용 없이 보충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팥을 넣은 다양한 음식으로 엽산을 보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뇌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에 뇌혈관의 노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팥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오늘은 팥밥 한 그릇 어떠실까요? 우리 시니어분들 하루가 다르게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요즘은 손질할 때마다 가늘고 숱이 없어서 많이 속상하시진 않으신가요? 팥의 특별한 효능 세 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비누가 없을 때 우리 조상들은 팥을 우려낸 팥물로 세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는데요. 팥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피부의 때와 모공의 노폐물을 없애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팥을 삶을 때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비누도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팥물 속의 사포닌 성분이 비누처럼 거품을 내면서 피부와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일단 탈모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두피 유지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머리를 감으시게 되면 지방과 노폐물들이 두피의 모낭에 쌓이게 되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머리카락까지 흡수되지 못하니까 가늘어지고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팥물을 머리 감을 때 사용하시면 깨끗해진 두피로 개운함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팥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샴푸 후에 팥물로 두피를 2, 3분간 마사지하면서 씻어내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신 다음 뜨거운 바람보다는 송풍으로 머리를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젠 팥을 먹어서 탈모를 예방할 차례입니다. 우선 팥에는 티아민이 풍부하다고 했는데요. 이 성분이 모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모낭이 건강하도록 유지시켜서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팥에 함유된 비오틴도 주목할 만한데요. 비오틴은 비타민 B군의 한 종류로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이면서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의 합성을 돕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속 곳곳에 흩어져 있는 케라틴을 한 군데 모아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단백질 덩어리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게 됩니다. 팥을 꾸준히 먹으면 힘있고 굵어진 머리카락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팥에는 아연도 풍부해서 모발의 성장 주기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요. 두피의 염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줍니다. 이렇게 팥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은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모가 걱정되신다면 팥밥이나 팥차처럼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팥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머릿결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곡물 중에 작은 보석이라는 팥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과 건강에 시너지를 주는 최고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소식이 있는데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한 주에 3분을 선정해서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설탕과 식소다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단팥빵, 단팥죽 많이들 좋아하시죠? 팥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사포닌은 혈관 속을 비누처럼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도 예방하게 되는데요. 사포닌이 풍부한 팥을 설탕과 함께 먹게 되면 설탕이 사포닌을 파괴하여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사포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속에 녹아있게 되는데요. 단순당인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서 사포닌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설탕과 팥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단팥죽이나 단팥빵처럼 조금 달게 먹고 싶더라도 사포닌의 효과를 100% 발휘하게 하려면 설탕의 양을 줄이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상대적인 단맛을 끌어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은 단단한 곡물이라서 미리 삶아서 사용하는데요. 팥을 삶을 때 빨리 무르게 하기 위해서 식소다를 넣고 삶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팥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 B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식소다가 팥 속의 비타민 B군을 모두 파괴하는데요.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기력을 내게 하고 머리숱도 풍성하게 하는 비오틴 등의 비타민 B군을 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팥 앙금은 대량 생산이다 보니 소다와 설탕을 둘 다 사용하실 텐데요. 그냥 영양가가 하나 없는 팥맛이 나는 음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삶아서 달지 않게 먹는 것이 팥을 보약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소다 없이 시간을 두고 삶아서 찬물은 버리지 마시고 다른 음식에 사용하시고 설탕은 되도록이면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하고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풍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통풍은 몸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게 되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데 퓨린 성분을 함유한 팥과 같은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면 요산 수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팥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몸속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데요. 잦은 소변으로 인해서 요산이 더 많이 쌓이고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요산 농도가 높아져서 통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질환인데요. 등푸른 생선이나 내장류, 햄 종류도 매우 나쁘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세심히 살펴야 하는데요. 요산 때문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요. 탈수로 인해서 고칼륨증에 걸리게 되면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정맥이나 더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팥을 섭취할 때는 충분한 수분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팥을 삶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팥물입니다. 일부 방송에 나오는 요리 연구가들이 팥에는 독이 있어서 첫 번째 삶은 물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정말 독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한의학 고서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 등에서는 독이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른 문헌에서도 팥을 한번 삶아서 버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팥을 처음 삶으면 끓으면서 붉은색과 거품이 많이 납니다. 아마도 이러한 거품 때문에 와전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이 붉은색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안토시아닌은 찬물에서도 쉽게 녹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삶게 되면 더 빨리, 더 쉽게 녹아 나오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노화 예방은 물론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팥을 삶을 때 거품도 많이 나는데요. 이 거품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몸에 보약이 되는 사포닌 성분입니다. 사포닌 하면 인삼이나 홍삼을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요. 팥의 사포닌은 인삼의 사포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효능만큼은 인삼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부터 팥을 삶은 첨물을 버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양소가 녹아나온 팥물은 버릴 필요도 없고 버리면 안 되는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악의 궁합이 아니라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팥은 깨끗하게 씻어서 삶은 찬물은 꼭 버리지 마시고 밥을 할 때 넣으시거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두셨다가 따뜻하게 데워서 차로 드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팥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보약과도 같은 음식들이 있을 텐데요. 팥과의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첫 번째는 호박입니다. 팥과 호박은 함께 먹었을 때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두 가지 식품은 각자도 건강에 정말 좋은데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서 우리 몸에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팥과 호박은 몸의 수분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생기는 붓기를 빼주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팥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요.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에는 부족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에너지원으로서 기력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호박에도 칼륨이 가득 들어있어서 팥과 함께 섭취하면 이중으로 나트륨 배출이 더 원활해지고 붓기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데요. 특히 부종 때문에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 분들께는 팥과 호박의 조합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호박에는 노란색이 특징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팥에는 항산화 성분인 사포닌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더 크게 높여주고 감기 같은 잔병 치레는 물론 각종 염증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과 호박은 요리하기도 간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팥 호박죽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또 팥과 호박을 함께 쪄서 간단한 간식으로 먹어도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팥과 호박을 활용한 요리를 오늘부터라도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팥과의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는 찹쌀입니다. 팥과 찹쌀이 만나면 맛의 조화는 물론이고 몸에도 든든한 보약과도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팥과 찹쌀은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찹쌀은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로 위와 장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우리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요.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찹쌀의 부드러운 소화력과
팥의 장 건강을 돕는 효과가 결합하면 장 속에 유익균들이 많아지면서 장이 민감한 분들이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조합인데요.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 건강도 걱정되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팥과 찹쌀은 체력 회복에도 효과적인데요. 찹쌀은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천천히 제공해 주고요. 팥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과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피곤한 날이나 몸이 지쳤을 때 큰 도움이 되는데요. 팥과 찹쌀로 만든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요. 찹쌀과 팥으로 만든 음식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든든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운동하기 전후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많은데요. 찹쌀과 팥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지으면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살아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 팥죽에 넣는 새알심을 맵쌀이 아닌 찹쌀로 빚어서 넣어주시면 더 쫄깃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팥밥이든 팥죽이든 팥을 한번 삶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팥을 삶은 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지 마시고 요리에 다시 사용하셔도 되고요. 세안용으로 또는 따뜻한 차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팥과 찹쌀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2배로 커지는 조합입니다. 소화기 건강, 체력 회복,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까지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먹는 내내 든든하고 건강한 기운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자 이벤트에도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